네, 시작합시다. 네, 다음 시간 좀 책 좀 다 갖고 오시고요. 네, 너무 바람 쐬네. 자, 봅시다. 일단 하기 전에 니들이 처음에 시작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수업을 들을 때. 뭐 내가 인강을 추천해 줄 수는 없지만 일단 개념이 잘 안 돼 있으면 개념 강의를 좀 미리 보고 오세요. 내가 말했지?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니들이 하는 게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좀 해오세요. 뭐 유튜브를 보든 아니면 인강을 보든 개념 공부를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책 하나 더 있잖아. 교재 뭐지? 엔제 3점짜리 각자 푸세요. 알겠죠? 이걸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한 후에 수업을 듣는 거야. 수업은 뭐 어떤 거 가르치냐? 뭐 문제 유형별 문제 유형하면서 이제 약간의 개념 그 개념 하면서 이제 뭐 수능적 감, 수능적 풀이 뭐 이런 걸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업 이후에는 이제 내가 만약에 1번부터 40번까지 풀었다. 그럼 이걸 그냥 니들끼리 다 풀기. 뭐 이 정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할 게 한 40문제 되거든요. 40문제를 니들이 풀어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 막 고등학교 1학년 때처럼 내가 풀어주면 답 적고 이런 거 아니야. 알겠지? 풀어주면 뭐 니들이 풀이를 적거나 뭐 필기를 하는 건 되는데 답을 적지 마시고 니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이 굉장히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준비한다라는 얘기는 진짜 바빠요. 지금부터 놀 시간이 없습니다. 이 과정을 3과목을 해야 돼. 수원, 수투, 미적 아니면 수원, 수투, 확통을 이걸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죠. 고3이 진짜 할 게 많다고. 지금 놀 시간이 없어요. 그죠? 어제 뭐 했어? 공부했어? 그냥 어제 공부했어? 둘 중 한 명 거짓말 같은데 일단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죠? 진짜 생각보다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니들이 내신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열심히 해야 돼. 사실. 자, 그래요. 우리 이제 3번부터 볼 건데 그건 내 책 인쇄한 거라서 아마 체크가 다 돼 있을 거야. 내가 풀어줄 것들 체크가 다 돼 있을 건데 뭐 이런 게 있었죠. 우리 한글로 읽으면 x의 n제곱은 a다. 맞죠? 근데 다른 말로 하면 x는 a의 뭐예요? n 제곱근이다. 그죠? 제곱근이라는 건 제곱하기 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곱하기 전. x는 a를 n 제곱하기 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얘의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짝수냐 홀수냐가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왜? 짝수 제곱근이냐 홀수 제곱근이냐는 근이야 이거 근 몇 개니? 실근 3개. 실수? 2개. 2개. 2개? 1개 더 먼저. 야 공부해요 너. 자 나나 이거는 실수 몇 개 나와? 언니 얘는 x는 세제곱근 2 한 개 나오고요. 짝수 제곱근은 뭐야? 4제곱근인데 풀림과 같이 붙는다고. 짝수 제곱근. 이해됐어? 그래서 제곱근의 의미, 이 제곱근이 짝수냐 홀수냐가 큰 의미를 차지한다고요. 됐죠? 그래서 n제곱근, n제곱 얘가 짝수냐 홀수냐가 큰 포인트다. 그럼 얘의 포인트는 뭐냐? 양수냐, 영이냐, 음수냐가 포인트예요. 알겠죠? 홀수 제곱근은 이거 실근 몇 개 나오죠? 실수 한 개 나오죠? x는요? 그죠? 제가
여러분? 자, 얘 실수 몇 개 나와요? 한 개 나와요. 왜냐면 x는 뭐가 돼? x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2거든. 오케이. 근데 야, 우리 홀수 제곱할 때도 그냥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지 않았어요? 그쵸? 세제곱근 할 때도. 세제곱 할 때도. 그럼 세제곱근도 마찬가지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알죠? 왜? 홀수 제곱이기 때문에 부호가 자유롭거든요. 이렇게 얘 밖으로 꺼낼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홀수 제곱근이면 홀수 제곱근 그러면 얘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무조건 한 개씩 나옵니다. 실수가. 물론 그냥 실수 말고 몇 개냐? 라고 물으면 3개지. 3차식이니까 3개가 근이 나오겠지. 근데 어쨌든 실수이면 한 개씩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짝수 제곱근일 때는 이거 어떻게 돼요? 얘 실수 몇 개 나와요? 중근 나와서 한 개 나옵니다. x는요. 오케이. 짝수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온대요. 이건 말이 안 되죠. 0개 돼요. 그래서 짝수 제곱근일 때는 얘가 양수, 음수 0에 따라서 실수 개수가 2개, 1개, 0개가 된다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포인트를 잡을 때 맨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걸 떠올리는 게 아니라 얘가 짝수인지 음수인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놔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있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3번 루트 3분의 n 4제곱근 12분의 n 6제곱근 27분의 4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근데 얘가 자연수가 되는데 얘가 자연수 3번이요. 3번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얘부터 봅시다. 얘 자연수가 되려면 n이 어떻게 돼야 돼요? n이 3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는 뭔가의 제곱이 있으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쉽네요. 자, 그 다음에 12분의 n인데 4제곱근이에요. 그럼 n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10이라는 게 2제곱 곱하기 3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2제곱 곱하기 3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무언가에 4제곱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6제곱근 27분의 4에는 마찬가지 3 세제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근데 얘가 6제곱근인데 이게 밖으로 나가려면 2가 지금 2개 있거든요. 2가 몇 개 더 있어야 돼요? 6제곱근 밖으로 나가려면 4개 더 있어야 되죠. 근데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풀 때 이런 식으로 풀어서 뭐 서술형을 적든 뭐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시예요, 사실.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어렵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려면 n이 3도 갖고 있어야 되고 3의 세제곱 갖고 있어야 되고 2의 4제곱 갖고 있어야 되고 2의 제곱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지?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좀 풀게요. n이 일단 뭘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보니까 일단 3 3개를 갖고 있어야 되고 2 4개를 갖고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사실 무한정 더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문제 보시면 최소 값 구하래. 그리고 2랑 3밖에 없어요. 맞죠? 다른 5, 7 이런 애들은 안 넣을 거다. 이 상태. 그럼 이 상태로 둔 다음에 얘가 이걸 만족하니 안 하니? 3 하나 앞으로 빼고 무언가의 제곱. 얘는 얘 만족해요. 왜? 3 하나 빼고 무언가의 제곱이잖아요. 얘가. 얘는 된다고. 이걸 만족했다고. 그 다음에 얘는 얘 만족하니? 네. 3 세제곱 갖고 있고 2 4제곱 갖고 있고 얘 안 갖고 있어도 돼요. 이렇게. 그쵸? 그럼 얘는 얘 만족하니? 2 제곱 앞으로 빼고 3 앞으로 빼고 뒤에 오는 게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만족해요 안 해요? 이거 만족합니까? 무언가 4제곱이 돼야 되는데 얘는 제곱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치? 뭐가 더 필요해? 3이 2개, 2가 2개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를 2개씩 더 늘려야 돼요. 원래 이전에 이렇게 풀었다고 우리가.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이거 했어? 여기까지 나와서 또 다시 확인해야 돼.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그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니들이 해야 될 게 무언가를 봤을 때 좀 이런 정석적인 풀이 말고 좀 간단한 풀이들을 표현법을 니들이 써먹어야 돼요. 내가 이걸 이렇게 쓸게. n이 무언가의 제곱이 된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쓸게. 얘는 짝수 제곱이 와야 되고 얘는 홀수 제곱이 와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3 없애고 루트 밖으로 나가야 되고 얘는 그냥 루트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훨씬 알아보기가 편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쓰지마. 이런 논리적일 필요 없다고 이제 수능은 그냥 막 찍어넣으면 돼요. 자, 얘 2 곱하기 3이 있습니다. 얘는 2가 몇 개 있으면 됩니까? 2개 있으면 돼요. 그죠? 또 몇 개가 될 수 있습니까? 2가 6제곱이 돼도 돼요. 맞죠? 또 10제곱이 되면 됩니다. 또 14, 또 18 쭉쭉쭉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적어놔. 숫자를 적어놔. 3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한 개 있으면 돼요. 그죠? 아니면 몇 개 있으면 돼요? 그렇지, 5개. 그 다음에 9개. 그 다음에 13개. 그 다음에 17개. 이렇게 있으면 된다고. 됐죠? 얘도 봅시다. 바로 쓸까? n이 그럼 2의 몇 제곱이 될 수 있어요? 여기 2개 있으니까 4개 더 필요하거든요. 됐죠? 그러면 4개 또 그냥 몇 개 더 있으면 되겠니? 몇 개면 되지? 그렇지, 10개. 그 다음에 16개. 그 다음에 22개. 뭐 이렇게 같지 않겠어요? 3은 3개를 먼저 갖고 있어요. 3개. 그 다음에 3개 갖고 있고 밖으로 더 나가려면 6개가 더 필요해서 9개. 그 다음에 15개. 그럼 21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만족시키고 이것도 만족시키고 이것도 만족시킬 수 있는 거 누굽니까? 제일 작은 거 10 아니야? 만족시킬 수 있는 거 많지만 그게 최소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9 아니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막 논리적으로 막 뭘 쓰고 이 필요 없어. 그냥 이제 하나씩 찍어 넣어봐도 된다고 이제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논리를 빼라고 이제 머리에. 논리 정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a 제곱은 그러니까 글을 이제 문장을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a 제곱은 이라고 써있잖아. a 제곱은 그러면 b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b 세제곱은 은 c 제곱분의 1의 5제곱근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맞죠? 문제 없잖아요. 근데 하나 유의해야 될 게 만약에 a 제곱은 b의 4제곱근이다 이라고 하면 식을 쓸 때 a 제곱은 b의 4제곱근이다를 쓰셔야 돼요. 짝수 제곱근이니까 뭐가 붙어야 된다? 뿔마가 붙어야 된다. 요건 유의하셔야 돼요. 얘는 왜 뿔마가 없어요? 홀수 제곱근이라서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요건 짝수 제곱근 좀 유의하시고 지금 홀수 제곱근이니까 둘 다 a 제곱은 b의 세제곱근, b의 세제곱은 c 제곱분의 1의 5제곱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 문제는 a, c는 b의 k 제곱이다를 쓰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a, c를 뭐로 나타내라? b로 나타내라 이 얘기예요. 그럼 얘 양쪽에 지수 법칙을 씁시다. 6이라고 썼네. b의 세제곱이니까 b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a는 어떻게 돼요? a는 b의 몇 제곱? 6분의 1제곱이에요. 왜? 양변에 2분의 1제곱 하면 되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b 세제곱. 야, 이게 좀 어렵다. 역수되어 있는 걸 지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역수되어 있다. 그게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c 제곱분의 1을 c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써야 된다고. 그 다음에 5제곱근이니까 5분의 1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고. 자, 그럼 b 세제곱은 c의 마이너스 5분의 2제곱. 됐죠? 근데 나는 c 얘처럼 a는 c는으로 표현하고 있죠. c.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5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5제곱. 됐죠? 왜? 이거 지수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곱하기 하니까 맞죠? 그러면 c는 이거 곱하시면 b의
마이너스 2분의 15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얘는 AC는 B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2분의 15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B는 6분의 1제곱 곱하기 할 때 지수끼리 더하죠? 마이너스 6분의 45제곱 됐어요? B의 6분의 44제곱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마이너스 3분의 22네요.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이 방은 좀 더운데? 괜찮지? 좀 놔줄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6번인데요. 6번 쉬운데 이거 못할까봐 그냥 한번 해보는 건데요. 이거 못하는 애들 되게 많더라고. 이거 어떻게 풀게? X 어떻게 구할게? 그냥 어떻게 구하니 X? EX로 바꿔요. 오 맞아요. 2의 X제곱을 푸시면 돼요. 그럼 얘는 1이 나오고요. 얘는 뭐가 나와요?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묶는 게 한 번에 안 된다면 한 번에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시라고. 2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이다 보니까 결론 2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이 27루트입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왜냐면 2x 우리 a 빼기 2분의 1a 하면 2분의 1a잖아요. 당하잖아. 똑같은 걸 a라고 생각하는 거야. a 빼기 2분의 1a는 2분의 1a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2의 x제곱이라는 게 하나의 문자처럼 보여진다고. 이런 식으로. 그런 눈이 좀 커져야 된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2의 x제곱은 27 곱하기 2루트 2가 됐죠? 이건 이렇게 풀면 문제 끝납니다. 자, 멀리 갑니다. 멀리 가서 9번 가봅시다. 사실 지금 단어는 수원에서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너무 쉬우니까 잘은 안 나와. 뭐 한 시험당 한 문제 정도?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냥 하는 거죠. 자, 9번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9고요. 그 다음에 x분의 알파분의 2는 y분의 베타분의 3은 z분의 가마 빼기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나요? 자, 요거 줄 테니까 문제에서 4x제곱 y제곱 4x제곱 y제곱 플러스 9z 구하래요. 자, 그럼 문제는 지금 알파, 베타, 감마의 합만 알려주고 이거 구하래. 어떻게 풀면 됩니까, 이거? 모르겠죠? 아세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푸니까? 지수 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밑을 맞춰줘야 돼요. 아니 연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 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연산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밑이 어떻게 똑같이 맞춰줘요? 못 맞추니까 그냥 K라고 놓는 거예요. 그래서 X 알파분의 2는 K니까 X는 K의 2분의 알파 제곱, Y는 K의 3분의 베타 제곱, Z는 K의 감마 빼기 9제곱이라고 적는 거라고. 왜? 이제 밑이 맞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밑을 못 맞추네. 밑이 다 다르네. 그럼 밑을 하나 새로 만들어준 거라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걸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 제곱한 거. 얘 제곱한 거. K의 베타 제곱. 더하기 9Z인데 Z가 K의 감마 빼기 9제곱. 야, 근데 이제 대학교 올라가면 곱하기 안 쓰거든요. 왜냐면 곱하기랑 x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보통 점 찍는단 말이에요. 점 찍을게요 이제 고3이니까. 자, 그러면 자 얘네들이 곱하시면 k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일 거고 9 k의 감마 빼기 9제곱일 건데 이거 어떻게 푸니?
아직 사용하지 않은 힌트가 뭔지를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아직 사용하지 않은 힌트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고 얘는 왜 하필 감마 빼기 9일까? 뭐예요? 이거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4k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 곱하기 k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시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의 최소값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를 푸는 방법은 딱 세 가지 있거든요. 딱 세 가지. 첫 번째, 니네가 많이 푸는 거. 이런 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최대 최소 구하세요. 여기 최대값, 여기 최소값,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 최소 구하세요. 여기 최대값, 여기 최소값,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대다수예요. 이게 한 90%, 99% 정도 돼요. 대다수가 최대 최소를 구할 때 그래프를 푸는 거. 그 다음에 남은 1% 혹은 10%가 산술기하예요. 수어에서 많이 나오죠. 나는 산술기하 편 기억나니? 그냥 기억나니? 그죠? 기억이 잘 안 나죠? 얘는 거의 2년가 되거든요. 이게 둘 다 양수만 돼요. 양수일 때 2 루트 a, b 이렇게 돼요. a 더하기 b는 2 루트 a, b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없어졌어. 코시, 슈바르츠 없어요. 이게 안 나옵니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래프 푸는데 니네 이걸 그래프를 어떻게 푸니? 못 풀지.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왜 산술기하로 풀어야 되냐면 산술기하 평균에서 진짜 편한 게 역수 상태일 때 산술기하를 쓰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 이 루트 얘 곱하기 얘 하면 1이거든요. 문자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 지금 얘랑 어때요? 지수가 마이너스가 달린 상태래요. 그럼 무슨 뜻이야? 얘 둘이가 어떤 관계야? 역수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 얘가 x 알파 더하기 베타에 역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들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최대 최소 구하라는데 역수 상태인데 k는 양수야. 그러면 이건 뭐야? 산술기한 거죠. 이 루트 얘 곱하기 얘 하시면 날라가고 36 이렇게 나와요. 답이 10이 나와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최소값 구하라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듯이 이런 식으로 이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 나중에 뭐 영상을 다시 보면서 필기를 하시던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자, 그냥 관상은 과학이니 그냥 미신이니? 왜 과학이야? 통계학. 맞아. 통계학. 통계학이 되게 중요하거든. 통계학. 내가 경산여고를 가르치면서 그때까지 거의 대다수 여고 애들, 경산여고뿐만 아니라 뭐 해화여고, 여고 애들이 잘 안 되는 게 사실 여고 애들이라기보다는 여자애들이 잘 안 되는 게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늘.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남자애들보다는 여자애들이 좀 더 식을 쓰려는 습관이 좀 많아요. 식을 뭔가를 하려는 습관이 많은데 그래프가 지금 수학에서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자꾸 이용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 그냥 이거예요. 10번은 문제를 풀어주진 않을게요. 그냥 이것만 보여줄게요. 얘들아 이거 곱하면 얼마니? 기억나니? 이게 약분된다는 이게 똑같으면 소거된다라고 해요. 소거된다 이렇게. 그래서 A, C만 이렇게 안 씁니다. 그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 보면 풀어주네 결국. 자, 루트 7, 8이거든요. 근데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7의 2분의 1제곱이지. 2분의 1제곱 바꿀 거는 어떻게 되니?
반대로 역수돼서 2가 돼요. 2의 세제곱이지. 세제곱 바꿀 거는 어떻게 되니? 3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은 6, 7, 2 속어, 2 속어, 밑이 3이고 진수가 x 나왔네요. 로그 3x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 2랑 8이 있다고 약분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속어의 개념인 거예요, 그렇지?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15번. 어떻게 지각을 안 했네, 다들. 지각할 관상들인데 지각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나윤이가 잘 올려나 모르겠는데. 자, 이거 B, 이런 B가 있으면 B 대 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다. 이 기본적인 풀이잖아. 얘네들 곱하면 그냥 그대로. 얘네들 곱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 문제 못 푸는 이유가 뭐라고? 뭐가 달라서? 밑이 달라서 못 푼다고. 근데 뭐가 똑같아요, 마침? 진수는 똑같죠.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밑이 진수가 되도록 바꿀 거예요. 근데 우리 밑이랑 진수랑 바꿀 때 어떻게 돼요? 역수되기로 약속했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게 3을 같이 역수를 자꾸 해.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3은 뭐예요? 그냥 3이 곱해져 있던 거야, 옆에. 그리고 얘 혼자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양변에 분모 있는 걸 양쪽에 곱해주시면 로그 BA는 3 로그 B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비교하려면 뭘 해줘야 되냐면 양변을 비교할 때는 늘 형태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로그 B 맞거든. 근데 3이 앞에 있으니까 이게 형태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형태를 맞추려면 로그 B A 로그 B C 세제곱 이렇게 형태를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A가 C 세제곱이랑 같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형태를 갖췄을 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가 사실 내가 크게 해줄 게 없어요. 문제도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만 지수함수 그래프까지 가면 그래프에서부터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 할래? 19번 안 할래? 자, 21번 좀 어렵습니다. 21번. 자, 이거는 니들이 고민할 시간을 좀 드릴 건데요. 로그 2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가 자연수래요. 그럼 이것의 의미는 바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가 뭐다? 2의 자연수 제곱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게 좀 맞다고. 근데 이걸 만족하자. 그러니까 얘가 2가 될 수도 있고 얘가 4가 될 수도 있고 얘가 8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만족하는 x의 개수가 15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시키는 개수가 15개. 근데 얘가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16, 64, 뭐 쭉쭉쭉쭉 다 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그것이 될 수 있는 게 15개 나온다. 자, 이거 어떻게 풀려? 1분 동안만 생각해 봅시다. 1분만. 저거 있구나. 여기 바닥이 따뜻해서 좋네. 카메라가 안 해. 자, 근데 알겠니? 아니에요. 나는 알겠니? 사실 이 문제는 예전 뭐 한 5년 전, 6년 전에 모의고사에서 나오기 시작한 건 아니지. 나와서 이제 내신으로 좀 옮겨갔어요. 내신에서도 이제 이 문제가 막 활발히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자, 얘는 얘다잖아.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4라고 하지 말자. 2가 될 수도 있고 2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2의 4제곱, 3제곱이 될 수도 있고 2의 4제곱이 될 수도 있고 얘는 2다
를 만족하는 게 얘는 2의 제곱이다를 만족하는 게 있느냐? 이걸 그냥 식으로 풀면 못 푼다.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잠깐 간단히 여기 쓸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kx와 y는 2의 자연수 제곱이라는 이 두 함수로 봐주세요. 그렇죠? 자, 이 식 뭐라고? 이 식의 근이 x의 근이 몇 개? 15개 라는 말은 사실 이 좌변에 있는 이 함수와 이 함수를 연립한 게 얘 아니에요. 야, 언제 연립하냐? 연립을 해? 두 함수 연립. 뭐 찾을 때 연립하죠? 교점 찾을 때 연립한다고. 얘네들이 연립을 해서 나온 근이 교점이라고. 즉 이 식의 근이 15개다를 난 어떻게 이해할 거다?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이 15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럼 이 함수는 그릴 수 있잖아.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축은 얼마입니까? 축은 k고요. k 2분의 k고요. 소리 대입하시면 4분의 k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맞아요? 이게 꼭지점이란 말이야. 근데 왜 15개가 나왔냐? 2의 자연수 제곱이 됐으니까 2의 1제곱 그려봐. y는 2요. 2의 제곱 그려봐. y는 2의 제곱이요. 해서 교점이 총 몇 개? 15개 나옵니다. 그러면 왜 15개씩 두 개씩 생기는데 마지막 건 어디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개짜리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그럼 자, 총 15개가 나와야 돼. 2의 1제곱, 2의 2제곱 2개, 2의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몇 개까지 와야 돼? 여기가 2의 몇 제곱이에요? 여기가 2의 7제곱입니다. 왜? 이게 7개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개. 그럼 이게 14개 생기겠지. 그 다음 마지막 한 개 15개, 2의 8제곱인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쌤 여기서 2의 8제곱인데 이게 무슨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2의 8제곱이다가 무슨 말이에요? 4분의 그렇지. 이게 나와있어. y좌표가 얼마란 얘기야? 2의 8제곱이라는 얘기야. y좌표가 여기 있잖아. 얘가 2의 8제곱이다 얘기라고. k제곱이 2의 10제곱이다 얘기라고. k가 32라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프죠. 그래서 이게 그래프적인 문제들이 꽤나 많이 나와요. 수학 문제에서. 요새 모의고사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 안 나오는데 요새 모의고사는 모르겠어요.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니네가 마지막 수능이라서 문제를 아마 막 낼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수능 영어 봤지만 수능 영어 1등급 퍼센트 몇 퍼센트 했어요? 뭐 한 2% 돼요. 원래 몇 퍼센트로 맞춰야 되죠? 절대 평가라도 4%를 맞춰준단 말이에요. 4% 맞춰주는데 안 맞춰주고 막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수학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23번입니다. 23번. 그래서 1등급을 받고 싶으면 운이 좋아야 된다. 네, 운이 좋아야 된다. 2등급을 받으려면 실력이 좋아야 되고요. 자, 로그 2k분의 n이 있다. 얘가 의미 아닌 정수가 된다. 의미 아닌 정수 너무 좀 싫어. 0, 1, 2 이런 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 k분의 n이 뭐가 돼야 돼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이런 애들이 돼야 된다고. 나도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쓴다고 나는. 실제로 문제 풀 때. 자, 근데 그때 fn이 뭐래? fn은 이제 이런 함수를 되게 많이 사용할 거예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낼 건데 fn은 뭐다? k의 개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k의 개수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표현되는 게 더 편리하냐면 k의 개수를 구하려면 k는 누군지를 찾아주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자, 얘 봐봐. 이거 첫 번째 식 k분의 n이 2의 0제곱이다. 이거 보시면 2의 0제곱분의 n 이렇게 나와요. 자, k분의 n이 2의 1제곱이다 하시면 얘는 2의 1제곱분의 n
2의 2제곱분의 n 2의 3제곱분의 n 이렇게 됐죠. 근데 문제에서 k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k는 자연수, 백이하 자연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문제에서 n과 k는 백이하 자연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얼마로 딱 정해진다. 몇 개 이렇게 정해집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만 놓고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늘 이런 새로운 게 나오면 제발 하나 넣어보세요. F 얼마 해볼래? 10. F10이라고 할게요. 10이라는 건 괄호 봐봐. n이 10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따라서 k는 어떻게 돼요? 2의 0제곱은 1이니까 1분의 10 2분의 10 4분의 10 8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서 k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누구만 돼요? 이 두 개만 됩니다. 10이랑 5 여기 2분의 5는 안 되죠 이제부터. 오케이. 그럼 F10은 얼마야? 두 개네. 하나 더 해볼까요? F 뭐 니들 마음대로 하고 아무거나 해도 돼요. 27? 그럼 K는 얼마예요? 27 맞죠? 2분의 27 이때부터 안 되는 거야. 얘는 1이네. 그럼 질문 얘는 왜 한 개고 얘는 왜 두 개일까? 눈치를 채면 대박인 거고 못 채면 어쩔 수 없고. 짝수월수 오케이. 그러면 이런 봐봐 이런 가설이 나왔잖아. 내가 짝수월수에다가 이게 바뀌나? 그죠? 그러면 짝수 하나 더 해봐. 16 이런 거. 그럼 K 얼마 나오냐? 16 8 4 2 1 2분의 1 2분의 1부터 안 돼. 얘는 5개인데 우리가 원하는 5개. 우리 문제에서 fn이 5개 이상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 인수분해에서 2가 그렇지. 2의 개수예요 사실. 얘 봐봐. 얘 2의 몇 제곱이에요? 4제.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2로 계속 나눌 때마다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니? 2로 더 나누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2로 나눌 때마다 그 개수가 추가되는 거라고. 근데 홀수는 왜 한 개예요? 2로 더 못 나누니까 바로 자기 자신만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사실 2 곱하기 5잖아. 소인수분해가 2가 한 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 자신이랑 2 한 번 나눌 수 있다. 2개 나온다고. 이걸 눈치를 채줘야 돼요. 못 채면 눈치 챌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5개 이상이 되려면 n이 소인수분해했을 때 2의 4개보다 많아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그거 다 찾아라고 하면 2의 4제곱 2의 4제곱 곱하기 3 맞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2가 4제곱일 때의 소인수분해를 다 적을 거예요. 2의 4제곱 곱하기 5도 되죠. 근데 이게 80이란 말이야. 2의 4제곱 곱하기 7까지 가면 안 돼요. 이해됐어? 자, 2의 5제곱 돼야 안 돼요. 2의 5제곱은 이거 좀 n인데 n이 2의 5제곱일 때 몇 개 나와요? 6개 나와요. 왜? f2의 5제곱 하면 k는 어떻게 된다고? k는 1분의 n 1분의 n 2분의 n 2분의 n 4분의 n 하나씩 준다고요. 그래서 6개 나와요. 그냥 이해됐어. 오케이. 괜찮아? 괜찮지? 자, 2의 5제곱 곱하기 3도 됩니다. 2의 6제곱도 되고요. 2의 6제곱이 얼마야? 64죠. 거기는 3을 못 곱해요. 7제곱, 8제곱, 9제곱, 10제곱인데 우리 n도 뭐야? 100 이하 자연수거든요. n이 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보시면 그 m의 개수를 찾으세요라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놈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이해 안 되더라도
자, 뭐 이게 내가 한 50% 이해했어. 그러면 집에 가서 이걸 네 혼자 다시 풀어봐. 근데 못 풀 거야 아마. 그럼 영상을 다시 틀어놓고 똑같이 풀어봐. 한 다음에 다시 지우고 다시 혼자 풀어봐.를 반복해야 돼. 그 이해될 때까지. 왜냐면 이런 류의 문제를 못 풀었어. 그러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런 류의 문제를 계속 못 풀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상이랑 같이 풀어보고 다시 혼자 풀어보고 영상이랑 같이 풀어보고 다시 혼자 풀어보고 그리고 반복.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 같은 거는 사실 노가다 문제인데요. 그냥 막 엄청난 노가다는 아니고. 자, 이거 풀 수 있냐 없니? 그냥 뭐 이런 지수함수와 요구함수가 같이 나오네. 연산 못해요. 계산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초월 함수라고 하는데 이 다항 함수 말고 이런 애들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런 애들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지들끼리 계산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풀 수 없는 문제라고. 근데 왜 풀려고 그래? 그냥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보라는 뜻이지 뭐. 이렇게 기억 2 넣어봐. 3 맞아? 2의 제곱 4죠? 빼기 로그 2의 2 1이죠? 빼기 함수 맞다. 이거 맞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야 지금 얘는. 못 푸는 걸 줬다는 얘기는 이런 거 하나씩 넣어서 문제 풀어보라는 얘기야. F8을 얼마입니까? 1 2의 8제곱 빼기 로그 2의 8 아니에요? 8이 2의 세제곱이잖아 그지? 얼마 나와? 3 나옵니다. 그 다음에 F 로그 2의 8 버려. 이게 뭐야? 로그 2의 8이 아니라 그냥 3이잖아요 그죠? 예, 로그 2의 8이 F3 어떻게 구합니까? 2의 세제곱 빼기 로그 2의 3이래요. 됐죠? 근데 문제 보세요. 니은 F8이랑 F 로그 2의 8이랑 마이너스래요. 야, F8에다가 F 로그 2의 8에다가 마이너스 달면 얘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달면 얘예요? 마이너스 달면 이거 아니니? 그냥? 너무나 다르게 생겼잖아. 이게 틀린 말이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2번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하나씩 넣어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연산 안 되는 걸 줬기 때문에. 자, 결국 포인트는 디귿입니다. 디귿. 보통 기니기 문제는 기억에서 나온 걸 디귿에서 써먹거나 니은에서 나온 걸 디귿에서 써먹는데 이 문제는 그렇진 않아요. 이 문제는 그냥 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 F2의 n제곱. 2의 n제곱 여기 넣어요. 그럼 뭐예요? 2의 n제곱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수예요. 지수의 지수. 거기 빼기 로그 2의 n제곱. 맞아요? 이 얼마예요? n죠.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 뭘 하라고 하면 F 2의 n 빼기 1제곱이래요. 얘는 2의 n 빼기 1제곱 빼기 로그 2의 n 빼기 1제곱. n 빼기 1만 밖으로 나가주시면 여기가 n 빼기 1 나오겠죠.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 2의 n제곱 더하기 n은 F 2의 n 빼기 1제곱 더하기 n 빼기 1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입니까? 2의 n제곱. 얘한테 이거 집어넣어 보세요. 뒤에 얘랑 더하기 한 거, 얘랑 사라지고요. 2의 n 빼기 1제곱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잡아봐. 얘 저 주인공 밑이 이건 2의 거듭제곱이 있죠. 거듭제곱에 다시 거듭제곱을 했어. 그럼 우리 얘네들이 뭐 하니? 더해?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뭐 해요 이거? 곱해요. 2의 6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라고 해요. 괄호의 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우리 뭐 한다? 이 거듭제곱끼리 곱한다가 나온다고.
그럼 얘랑 얘랑 곱해주세요. 이렇게 되죠. 2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곱하기니까 2의 n 빼기 1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또다시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랑 얘랑 어때? 같죠. 지그시 맞는 말이겠네요. 요거는 그냥 니네 연산 잘하니 뭐 이런 연산 잘하니. 25번은 뭐 기출문제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문제인데요. 25번. 자, fn이 로그 3n 로그 2n입니다. 언제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그 문제에서 fmn은 fm fn을 만족시키는 mn 순서상 구해라라고 합니다. 자, 이 식을 만족시키는지 안 만족시키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너희들은 어떤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니? 자, 생각해보세요. 전 어떤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뭐가 있어? fmn이 뭔데? fn이 뭔데? fn이 뭐야? 뭐에 따라 막 바뀌어요? 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바뀐다고. 누가? 괄호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니들은 홀짝이 어떻게 되지?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 여기가 홀, 여기가 홀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야? 여기 홀, 여기 홀이면 얘도 곱하기니까 홀수 나오겠죠. mn이 둘 다 홀이면 홀 곱하기 홀은 홀이잖아. 반응이 이상한데? 자, 홀짝이면 여기 얼마예요? 짝이죠. 여기 짝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예요? 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먼저 케이스를 다 나눠놓고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왜? 아니 홀인지 짝인지에 따라 로그 얼마인지가 바뀌는데 이걸 케이스를 안 나눠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됐죠? 뭐 홀이야.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로그 3mn은 로그 3m 야, 이걸 만족시키는 게 누구니? 이건 늘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mn이 누가 오는 거네? 로그 3m 더하기 로그 3n은 로그 3mn이죠. 무조건. 그죠?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n은 그냥 아무 홀수들만 와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mn이 20 이하라고 했으니까 자 나나 m이 될 수 있는 개수 몇 개니? 그냥 m이 될 수 있는 개수 몇 개니? 6개. 나가 20 이하인데 뭐가 돼야 한다? 홀수가 돼야 된다 라고 했잖아. 몇 개야? 20 이하 홀수 10개. 10개. m이 될 수 있는 게 10개입니다. 왜? 여기에 1, 3, 5, 7, 9 아무거나 들어가도 이 식을 만족시키거든요. 왜? 이 식은 그냥 mn이 누가 와도 무조건 만족한다고. 그러니까 1, 3, 5, 7, 9 다 들어가는 거예요. n은 1, 3, 5, 7, 9 10개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m이 될 수 있는 거 10개, n이 될 수 있는 거 10개, 순서상 몇 개? 순서상? 20개 할 줄 알았는데 어제 100개. 얘가 10가지, 얘가 10가지면 총 100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로그 짝수니까 2mn 로그 3m 로그 2m 얘는 사실 위치 다르기 때문에 연산 가능 불가능. 그럼 이 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모르겠으면 약간의 식을 변형을 해주시면 돼요. 얘 로그 2m 더하기 로그 2n을 바꿀 수 있니? 로그 3m 로그 2n 넣니? 양변 이거 날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결론 로그 2m이랑 로그 3m이랑 같아질 수 있는가 아닌 거죠?
로그 2m이랑 로그 3m이랑 같아질 수 있니? 그냥 언제요? 공식 있지 않았어. 없어! 이런 공식은 없어. 로그 2m이랑 로그 3m이랑 언제 같을까요? m이 얼마면 같아질까요? 너 민경쌤이 한 말 들었지? 그럼 봐봐 이거야. 3분의 얼마랑 2분의 얼마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모가 0이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0이면 된다고, 0. 얘가 0이 되려면 m이 얼마면 돼요? m이 1이면 되는 거예요. m이 1이면 얘 얼마야? 로그 2n. m이 1이면 사라지고 로그 2n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m이 1이면 이 식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근데 m은 1이고 n은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돼. 그럼 총 몇 개 나오겠니? 순서상이 이렇게 나온다. 됐어요? 이 밑에 거 뭐예요? mn 그냥 자리만 바뀐 거죠 이거. 이렇게. 얘 뭐예요? 짝짝짝. 아 그냥 100개 나오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6개 뭐야? 6개 뭐냐고. 6개 어디서 나온 거야?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방학 안에 이걸 다 끝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이거 하고 기출문제도 해야 되는데. 아, 진짜 학원에서 풀어줄 수 있는 게 진짜 최대 많아봐야 20개예요, 20개. 내가 지금 엄청 빠르게 하고 있는데 아마 20개 정도밖에 못 할 거예요. 엄청 빠르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집에서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집에서 놀고 먹지 말고. 아 맞다. 그냥 너 수요일에 영어학원 있잖아. 네. 화요일에 뭐 있어? 화요일 없어. 없지. 그러면 수화 이렇게 바꿔도 돼. 그러니까 이제 넌 화토 이렇게 수업해도 돼. 네. 아 그럼 되지. 나가는 화요일에 뭐 있어? 뭐가 있었잖아. 뭐가 있는데? 화요일에 뭐? 영어 영어 있어? 밤에? 9시 반. 9시 반? 진짜 애매하네. 그냥 학교 몇 시간 치? 학교 안 가잖아요. 아 곧 가잖아 다시. 아. 방학 때요? 방학 때. 방학 때 안 가 아예? 네. 와씨 좋네. 그래. 방학 때 학교 안 가고 뭐해 이러면? 방학 때. 너 놀라 그랬지? 아니 저 들다녀요. 독서실 다녀? 네. 그래? 왜 나윤이랑 같이 저기 독방 갇혀 있지 왜? 같이 가요. 나윤이랑? 딱 됐네. 오케이 알겠어요. 자, 일단 화토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수요일 영어 학원이 몇 시간 시다 그랬지? 4시부터 8시까지? 6시. 영어 학원 6시간 죠? 딱 외웠어요. 그럼 안 바꿔도 되겠다. 나 영어 때문에 겹칠까봐 바꾸려고 했거든. 좋네. 수요일에 뭐예요? 수요일에 뭐 하냐고. 미적. 수요일 6시 반에 수업합시다. 8시 반에 했나 원래? 8시 반에 할래? 6시 반에 할래? 나연이한테 물어. 그거 나연이 얘기해봐. 자 26번 볼게요. 그러면 안 바꿔도 되겠다. 자 26번. 자 y는 마이너스 1인 함수와 y는 2 얘가 점근선이래요 여러분. y는 2x 플러스 a 플러스 b 얘가 점근선인 함수래. 야 원래 2의 x제곱이 이렇게 생긴 애 아니에요?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오른쪽 위로 생겼거든요. 얘 점근선 얼마니? y는 0이에요. y는 0. 왜 0이에요? 얘가 양수인데 0이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될 수 없는 그 마지막 지점, 될 수 없는 지점이 점근선이 돼야 된다고. 얘는 0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음수도 될 수 없죠. 하지만 어쨌든 0이 마지막으로 0이 될 수 없으니까 0이 점근선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1이 정근선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얘를 한 칸 어떻게 한 거야? 내린 거야. 그 말은 이 얘기라고. 이렇게. 얘가 뭐라는 얘기야? 정근선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 정근선 평행이동으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평행이동이야. 근데 왜 얘가 정근선이냐? 얘 0이 될 수 없다며. 그럼 이 전체 값은 뭐가 될 수 없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정근선인 겁니다. 이해됐어요?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 마이너스 1 했어. 0이 될 수 없고 빼기 1까지 했으니 이 전체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된다고? 신기하네. 자, 어쨌든 이렇게. 자, 근데 얘가 지금 뭐 하겠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겠대. 얘 y축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바뀌어요? 뭐의 부호가 바뀌어요? 생각해봐. y축을 뒤집었어. 1,1에서 마이너스 1,1 되는 거 아니에요? 뭐의 부호가 바뀌어요? x의 부호가 바뀐다. 그러니까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럼 x의 부호가 바뀌어?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근데 얘가 몇 컴마 몇을낸다? 마이너스 1,15를 nen다. 대입해주면 끝이에요. 됐죠? 그래서 늘 대입은 마지막에 해줍니다. 보통 마지막에. 왜? 대입이란 과정이 굉장히 귀찮거든요. 대입은 늘 마지막에 해주는 편이다. 자, 28번 넘어갑니다. 자, fx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4의 x제곱 더하기 1 빼기 2의 x제곱 더하기 3 더하기 10이 있습니다. 야, 이런 문제 어떻게 푸니? 이건 사실 지수함수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또 다항함수라기엔 지수함수가 껴있고요. 이거 어떻게 풀죠? 그냥 치워. 뭘 치환해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4 곱하기 4의 x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4 곱하기 t의 제곱이라고 써야 된다.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8t 플러스 10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쵸? 이렇게. 근데 이게 치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에서 x의 범위를 줍니다. 그럼 우리는 치환했을 때는 t에 대한 식이 됐으니까 뭐의 범위가 중요해? t의 범위를 적어놔야 된다고. t의 범위를. 자, x가 0부터 2까지면 t는 얼마예요? 모르겠으면 이렇게 만드세요. 됐어요? 2의 거듭제곱 올려 1, 2의 거듭제곱 올려 4 이렇게 된다고. 결론 t는 1부터 4까지인 겁니다. 이해됐죠? 됐나요? 자, 1부터 4까지고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fx가 a 이상, fx가 b 이하가 되도록 하세요. 자, fx 이렇게 생겼습니다. t에 대한 식이에요. 축이 얼마예요? 축이 1,6입니다. 자, t의 범위가 1부터 4까지예요. 그죠? 요 범위만 니들이 쓰겠다. 되셨어요? 4, 얼마니? 4, 44, 42? 40인가요? 64, 32 뺐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fx는 a 이하다래. a 이하. a 이상이네. a 이상이다. 사실 fx는 여기 지금 요 범위 안에서 제일 작은 게 6이죠. 여기가 1 이상이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fx는 1 이상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씩 6 이상이니까 1 이상이다. 맞는 말. 2 이상이다. 맞는 말. 그죠? 그래서 a가 되게 많이 될 수 있다고. 무한정 들어갈 수 있어요. a가.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a의 뭘 구하래? 최대값 구하래요. a가 얼마예요? a가 될 수 있는 최대값. 맞죠? a가 1도 될 수 있다고. a가 2도 될 수 있다고. 3도 될 수 있다고. fx가 얼마 이상입니다. 요 범위가 얼마 이상입니다. 늘. A 최대값 얼마게요? 6입니다. 6. 모르겠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모르겠으면 함수로 봐봐. fx가 y는 a 이상이어야 돼. y는 a. 내 맘대로 y는 a 이렇게 돼 있으면 돼요, 안 돼? 안 되지.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 이하인 게 있는데. 그럼
그럼 a가 어디까지 올라가냐고. a가 최대값이 얼마냐고. 그 최대값이 딱 여기라고. 맞아요? 그럼 이때 a가 a의 최대값은 얼마야? 6이다. 그 다음에 fx가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얘기하시면 훨씬 편하다고. b 이하여야 돼요. 그럼 y비가 여기 위에 있어야죠. 맞아요? b의 최소값 얼마예요? 41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A의 A의 최대값, A의 최대 안 돼. A의 최대값, B의 최소값, B의 최소값을 구했다. 얘 또 빼야 되네. 잠시만요. 근데 왜 1이 돼요? 1이요? 네. 어디가 1이 돼? x가 1보다 작거나 크다. 왜 돼요? 1이요? 1안. 자, 만약에 내가 30이야. 내가 30, 숫자 30. 30은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작니? 그거예요. 네? 자, f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 안에 있는 게 6부터 42까지지. 그럼 이 범위 안에 있는 게 3 이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3보다 크잖아. 맞는 말이야. y는 a가 여기 있어. 얘보다 크다. 맞는 말이야? 근데 맞는 말이야. 근데 언제까지 갈 수 있다? a가 6까지만 갈 수 있다. 이해됐어? a가 더 위에 올라가 버리면 fx가 모든 fx가 a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하인 게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만 a가 여기 있고 fx가 여기 있으면 얘 이상이라는 얘기 맞는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다음 근데 그럼 t의 범위를 왜 구한 거예요? 그래야 잘리니까. 그래야 함수를 자를 수 있습니다. 딱 그 범위만 보는 거예요. 자, 29번입니다. 29번. 그래. 문제 풀면서 질문도 좀 하고 이해 안 되면 질문 안 하면 안 돼요. 질문하세요, 그죠? 자, 29번 보시면 y는 t는 두 곡선 y는 2의 x제곱과 y는 fx다. 그러니까 y는 2의 x제곱 내가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근데 뭘 그리래? 뭐 y는 t를 그었을 때 문제 보시면 fx와 y는 2x 제곱이 교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각각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잖아요. 문제 읽었니 혹시? 그 교점, 각각 만나는 그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늘 얼마다? 늘 2다라고 돼 있는 거야. 자, 신기하죠? t가 계속 변해.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 t잖아. 그러니까 t가 뭐든 간에 상관없이 t가 뭐가 되든 간에 계속 두 교점이 2 차이 난다. 여기 교점 하나 있죠? 여기 교점 하나 있죠? 여기 교점 하나 있죠? 여기 교점 하나 있죠? y는 t를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교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딱 2 차이 난다고. 2 차이. y는 t를 그었을 때 fx와의 교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딱 2 차이 난다고. 딱 2 차이. 딱 2 차이. 계속 2 차이가 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fx가 딱 이만큼 왼쪽 오른쪽으로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fx가 뭐야? 얘를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대야. 또는 얘를 이만큼 왼쪽으로 이동시킨대야. 이게 fx일 거라고 아마. 임의의 t, 그러니까 어떤 t를 막 긋던 간에 이씩 차이 난다는 얘기는 그냥 이를 옮겨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함수를 그냥 안 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되게 어렵게 표현이 돼 있을 거예요. 이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 보시면 얘인지 얘인지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이게 y축 그리면 얘가 0,1이거든요. 여기 2의 x제곱이 지납니다.
지금 문제 보면 F형이 1보다 작다 나와 있어요. fx에 0 넣으면 1보다 작아야 돼요. 얘란 얘기죠. 얘한테 0 넣으면 1보다 작잖아요. 얘한테 0 넣으면 1보다 크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누구예요? 얘가 맞다는 얘기죠. 됐어. 그냥 됐니? 야, 혹시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본인이 힘들어져요. 알죠? 나중에 포기하게 된다고 이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면. 자, 30번. 자, y는 2의 x 플러스 p 플러스 p. y는 2의 x제. 얘는 얼마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x 방향으로 마이너스 p, x 방향으로 마이너스 p, y 방향으로 p만큼 이동시킨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하나 줍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특히나 지수함수, 로그함수 나올 때 혹은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정말 많이 줍니다. 자, 어쨌든 얘가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냐는 됐고, 여기가 길이가 4다 이렇게까지 나왔네요. 여기 길이 4인 게 뭐냐? 무슨 뭘 의미하냐? 이걸 가지고 p를 어떻게 구하냐? 자, 보세요. x 방향으로 마이너스 p, y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럼 이 평행 이동한 게 기울기가 얼마를 유지하면서 평행 이동한 거예요? 기울기 얼마니? 마이너스 1 아니에요, 기울기가? 맞죠? x 증가하면 y 증가해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얘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을 유지시키면서 평행 이동시킨 거야. 그러니까 얘를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얘. 여기에 꽂아놓고 이렇게 쭉 끌어올린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올린 거라고. 이해돼? 이 굉장히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교점 이렇게 두 개가 나와있죠. 근데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을 유지하면서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즉, 이 점이 이 점 평행 이동된 거라고. 이해돼? 그럼 자, 요렇게 그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가 1대 루트 2가 나온다고. 그럼 여기 길이 얼마야? 여기 길이 4라니. 1대 루트이니까 여기는 그래. 그렇구나. 자, 뭐 그럴 수 있죠. 자, 여기 45도면 1대 루트이라고. 그치? 여기 길이가 2면 여기 길이 2면 여기 얼마예요? 길이가 2루트 당연한 거 아니에요? 2배 우리 닮은 2배. 그럼 자, 내가 지금 이 길이가 4면 이 길이 어떻게 구하냐? 1대 루트 2라는 얘기는 봐봐, 얘가 되려면 얼마 곱하면 돼요? 여기다 루트 2 곱하면 얘 되죠. 반대로 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루트 2를 나눠주시면 되죠. 그럼 얘가 4잖아. 그럼 이 루트 2 나누면 얘가 나온다고. 2루트 2가 나와요. 이해됐어요? 여기가 4면 루트 2 나눠주시면 1대 루트 2니까 루트 2 나누면 얘 길이가 나온다고. 됐어? 근데 이게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2루트 2 이동하고 2루트 2 이동한 거다. 그래서 p가 2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이 함수에서 2루트 2를 이동하는 게 되니까. 됐죠? 굉장히 많이 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굉장히 자주 나와요, 중요도 있게. 지수함수는 중요도 있게 자주 나온다. 그냥 시계 봤지? 야, 시계 왜 보냐고. 지금 뒤에 민경쌤도 다 있는데, 지켜보고 있는데. 자, 여기는 그냥 한 가지만 할게요. 자, 문제에서 A, B, D 넓이와 A, B, C 넓이가 삼각형 넓이가 몇 대 몇이라고 나왔어요?
됩니까? 응? 삼각형 넓이 몇 대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3대 3대 1이라고 했죠. 여기 삼각형 넓이가 3대 1이라는 걸 줬다는 얘기는 사실 넓이를 실제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뭘 하는 얘기일까? 그냥 B 뭐의 b? X 좌표 오, 맞아요. 이게 두 삼각형의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뭐의 b가 3대 1이라는 거야? 여기 길이 b가 3대 1이라는 거예요. 굿. 그럼 이제 뭘 하나요? 여기 내가 8의 x 제곱이라고 보네. ax 제곱이네. 이제 뭘 하라는 건가요?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좌표를 하나 잡는 게 늘 포인트긴 합니다. 사실 좌표를 잡는 거. 얘 로그 2의 k, k이에요. 맞나요? 그죠? 쭉 갔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3배만큼 왼쪽으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3 로그 2의 k, k라고 됐죠? 그러면 이 점을 좌표 잡았고 대입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a에 마이너스 3 로그 2의 k는 k다. 됐어요? 이거 계산 못합니다. 왜 계산 못할까요? 밑이 달라서 그렇다. 밑이 달라서. 그럼 자, 우리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뭐 밑이 있고 그거에 지수의 로그가 올라가 있으면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로그의 성질이에요. 기억 안 나죠? 네, 기억하셔야지. 알겠죠? 뭔가의 로그 세모 제곱이면 세모 로그 네모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둘 다 KK잖아? 그럼 얘가 1이라는 얘기예요. K는 의미 없어요. 얘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로그 2A가 1이니까 마이너스 3 나누면 로그 2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맞아요? 따라서 A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잘했어요. 이게 넓이 비가 아니라 사실 이 길이 비가 3대 1다를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33. 내가 그래서 고3 수업은 빡셀 거예요. 내가 문제를 겁나 많이 푸는 거거든. 그래서 집중력 잃지 않게 뭐 3시간 연달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연달아서 하긴 하는데 쉬는 시간도 있을 거니까 자, 이등변 삼각형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선 y축과 수직이래요. 그냥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길이가 2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게 뭘 해야 되냐면 늘 지수함수는 좌표를 잡아야 된다고. 좌표를. 여기를 그냥 a, 4의 a제곱으로 놔보세요. 이쪽으로 왔어. 이게 얼마니? y좌표가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2의 사실 2a 제곱이잖아요. 여기는 얼마야? 2a 아닌가요? 지금 뭔 말인지 했어? 얘가 y좌표가 2a 제곱이니까 x좌표는 2a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a가 얼마나 나와? 자, 여기가 지금 2a에서 a를 빼면 여기 길이가 나와요. 그죠? 여기가 a예요. a. 이해되시나요? a가 얼마야? 2입니다. 2.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가 이제 사실 다시 2,16 여기는 4,16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등변 삼각형의 중요한 게 뭐니? 아니, 야 삼각형 중에 제일 중요한 삼각형이 뭐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삼각형 중에 가장 힌트가 많이 써 있는 삼각형, 힌트를 많이 쓸 수 있는 삼각형, 아니면 이용하기 편한 삼각형. 이 뭐예요? 정상각. 아닙니다. 직각삼각형. 왜?
피타고라스 쓸 수 있죠. 삼각함수 쓸 수 있죠. 삼각형 넓이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되게 중요하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은 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등변 삼각형이 중요한 이유는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했어? 직각삼각형 나왔죠? 그럼 굉장히 편리한 게 이거 하나 길이가 얼마니? 1 아니야? 이등변 삼각형은 이 길이가 딱 반이거든요. 그럼 이거 1인 게 뭐 어쩌라고요? 가 아니라 얘가 3이라는 얘기예요. 3,8이 나오죠. 이해했어요? 왜? 3이니까 대입하면 8이잖아.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가 얘의 좌표를 구해낸 거라고. 이해됐어? 이등변 삼각형 자체에 가지고는 뭔가 할 게 그리 많지 않아요. 뭘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 직각삼각형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 됐죠? 자, 그러면 C 좌표도 구했고요. 몇 개 남았냐면 5개 나왔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인수한다고 너무 10분이나 날려가지고 책을 그럴 수 있죠. 다음 시간에 뭐지? 책이 수능 고대니까 잘 안 팔거든. 그래서 잘 구해보셔야 돼요. 잘 안 팔거든요. 자, 35번은 그럼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사각형 성질,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어쨌든 정사각형 성질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정사각형 성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내면이 직각. 내변이 직각이요? 아니요. 직각은 사실 직사각형도 직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각을 이용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사실 89도, 87도 이런 각은 써먹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을 이용하기보다는 변이 좀 더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 성질 구하세요, 성질 쓰세요 라고 하면 내변의 길이가 같다가 좀 더 나아요. 알겠죠? 35번은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36번 봅시다. 자, y는 3x, 여기는 y는 2의 x제곱에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교점이 2개 나오죠? 교점이 2개 나오는데 이 교점 길이가 얼마래요? 2루트 10이래요. 됐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직선에서 길이가 나오고 기울기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라는 얘기는 사실 여기가 1대 3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길이가 다 나오는데 1대 3대 루트 10 이렇게 돼요. 자, 봐, 여기가 길이가 2루트 10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딱 만들어 보면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1대 3대 루트 1이라고. 루트 10이라고. 이해됐어? 1대 루트 10이면 여기 길이 얼마야, 진짜? 2죠? 1대 루트 10이 나오려면.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얼마예요? 1대 3이니까 여기 6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울기와 길이를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 좌표 차이 구하고 있다. 좌표 차이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자, 우리는 여기 K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야, 여기랑 여기랑 X좌표 2 차이 난데 여기랑 여기랑 Y좌표 6 차이 난데 그치? 그럼 그걸 어떻게 써볼 거냐? 지수함 불로방에서 어떤 대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가 A, 이걸 써먹기보다는 요게 조금 낫지 않겠니? 이해됐어요? 여기다 대입하는 게 낫다고. 이것보다는. 그럼 여기는 이만큼 더 하죠. A 플러스 2, 3A 플러스 6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건 뭐 의미 없고요. 똑같고요. 여기 넣으면 이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두 개 어떻게 하냐? 여기엔 안 넣어봤지. 이거 아직 안 썼지. 그럼 이거 여기다 넣는 거예요. 2의 A 제곱 플러스 K 3A 2의 3A
3a 플러스 6 아유 a 플러스 2제곱 여기 밑으로 2에 a 플러스 2제곱 플러스 k가 3a 플러스 6제곱 3a 플러스 6 됐죠? 그럼 야 봐봐 문자가 몇 개야 지금 a, k 두 개 나오지 식 몇 개야? 두 개 나왔지 문제 끝난 거라 다시 자 나는 이거 어떻게 풀래? 우리 문자 두 개씩 두 개 나왔을 때 보통 어떻게 푸니? 연립합니다. K라는 놈 하나 없애줄 거예요. 근데 얘가 사실 A의 2의 A 플러스 2제곱이 아니라 4 곱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 빼주시면 3 곱하기 2의 A 제곱 빼면 사라져 빼면 사라져 얘는 6 2의 A 제곱은 2 A는 1 이렇게 나와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한다? 지수함수 로감수는 하나 좌표 잡고 식을 만들어 나간다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어쨌든 함수니까 늘 대입은 해보셔야 되고요. 되시죠? 37번 네, 37번 봅시다. 37번 하고 쉴게요. y는 2 빼기 x와 37 y는 2의 x제곱, y는 3의 x제곱. 여기서 만나고요. 그럼 과장되게 그렸습니다. 자, 2의 x제곱 만나는 걸 x1, y1 여기를 x2, y2 이렇게 되겠다. 되시죠? 자, 문제 첫 번째 기억. y1이 큽니까? x2가 큽니까? 자, y2가 커요? x2가 커요? y1이 커요? x2가 커요? 좀 더 정확히 그려줄게요. 이런 문제는 좀 더 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좀 더 깔끔하게 그려줘야겠네요. 얘가 여기 얘가 1,1 지나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y는 3의 x제곱 y는 2의 x제곱 됐죠? 이렇게 여기가 x1 x2, y2 자 됐지? 자 y1이 크냐 x2가 크냐를 비교하려면 일단 되게 쉽게 보시면 돼요. y1은 여기 지금 1이잖아요. 1 여기 1 그죠? y1은 1보다 어때요? 커요. x2는 1보다 어때요? 작아요. 되게 작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억은 맞다 해주시면 끝났죠. 그림을 좀 정확히 그려야 됩니다. 아까 너무 과장되게 그려가지고 좀 못 알아볼 것 같아서 다시 바꿨어요. 그다음에 니은은 뭐냐면 x1, y1, x2, y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차피 이거 다 양수거든요. 얘는 어떻게 풀까요? 늘 좌변, 우변 컨셉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컨셉. 얘는 컨셉 자체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x1, y1의 의미는 이들의 의미를 그냥 그대로 보자면 이렇게 여기 x2, y2에서 수직하게 딱 그리면 이게 여기가 x1, 여기가 y1 아니에요. 넓이입니다. 넓이. 의미는 이 상태 넓이. 여기는 이렇게 된 넓이겠죠. 두 넓이 중에 뭐가 더 커요? 이 넓이가 크니 이 넓이가 크니.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사실 난 알아. 얘가 더 큰 거 맞아. 얘가 더 커요 사실은. 왜냐면 이 사각형이라는 게 가운데로 올수록 점점 더 커지거든요 넓이가. 그건 아는데 너희들 모르겠어? 그러면 컨셉을 어떻게 바꿔보지? 아니 이거 밀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넓이로 그냥 푸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잘 봐. 이게 그냥
기울기가 45, 45입니다. 맞죠? 이게 넓이가 언제 가장 넓어지냐면요. 사실 여기 x좌표를 x라고 잡고 y좌표를 2 빼기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x 곱하기 2 빼기 x 아니에요? 이게 넓이입니다. 맞죠? 얘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얼마예요? x가 1일 때 최대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얘 x좌표 1일 때, 그러니까 1,1일 때 넓이가 최대라고 해요. 이게 사각형 넓이고 x좌표가 1일 때 넓이가 최대다. 맞죠? x좌표가 점점 멀어질 1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값이 점점 줄죠. 그러니까 이게 x좌표가 1에서 멀어질수록 이 사각형 넓이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 말이거든요. 얘가 x좌표가 1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사각형 넓이가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이거 y를 여기 대입해서 y를 x1, 2 빼기 x5 x2, 2 빼기 x2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뭐냐? y는 x2 빼기 x라는 함수에 x1 대입한 거, x2 대입한 거예요. 그렇죠? 이 함수 뭐라고?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 1이라고. x1이 크니 x2가 크니 x1이 더 커요. x2가 더 작고요. 됐죠? 여기가 1이잖아. x좌표 1보다 x1이 오른쪽에 있고 x2가 왼쪽에 있다. 이렇게. 그럼 그때 이 값이 어떤 x2, 2 빼기 x2 아니에요? 얘가 더 작다. 얘보다 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각형 성질로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르긴 합니다. 좀 요 문제에서. 자, 디귿 볼게요. 디귿. x1분의 1 빼기 y1분의 1. 이거는 디귿은 풀이가 되게 많은데 x2 난 요렇게 좀 해볼게요. 자, x좌표끼리는 누가 큰지 쉽게 구분할 수 있죠. x1이 더 커요. y좌표끼리는 어때요? y2가 더 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x2를 넘길 거예요. 이렇게 봐요. 비교할 수 있다는. 자, x1과 x2 비교했어. 그럼 봐봐. x1이 더 크다 그랬지. 그럼 역수했으니까 얘네 둘 중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얘랑 얘 중에 비교하면 얘가 더 큽니다. 맞죠? 왜냐면 x2가 더 작기 때문에 얘가 더 작아. 그렇기 때문에 역수하면 얘가 더 큽니다. 그죠? 근데 빼기를 하면 좀 어려우니까 얘네 둘만 이항시켜 볼게요. 그러니까 풀이가 되게 많은데 그냥 가장 알아보기 쉬운 풀을 좀 보여줄게요. 빼기보다는 더하기. 자, 얘랑 얘 중에는 얘가 더 크다 맞죠? 얘랑 얘 중에 어떻게 돼요? 자, y1이 크니 y2 크니 y2가 더 커요. 그죠? y2가 더 큰데 역수했으니까 둘 중에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큽니다. 맞아요? 그럼 얘가 y1이 더 작으니까 역수하면 더 커진다. 그러면 얘네 둘이 비교해도 얘가 더 크고 얘네 둘이 비교해도 얘가 더 크면 당연히 합친 얘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